조선 숙종 연간 충청도 홍주 땅 어느 산기슭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허나 그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평생 그 밤을 잊지 못했다고. 마을 이름은 솔치골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야트막한 산등성이 아래 20가구 남짓 옹기종기 모여 사는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논밭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부터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최씨 집안의 장독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최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이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그 자리에 터를 잡아 대를 이어 살아온 집안으로 장독대만 해도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항아리가 12개나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서리를 맞으며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은 오히려 집안의 내력만큼이나 든든해 보이기도 했지요. 그 집의 안주인은 최씨 부인으로 이름은 이씨였습니다. 나이 40 중반에 접어들었으나 살림 솜씨만큼은 마을에서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정화수를 올리는 것이 그의 하루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장독대는 이 씨에게 단순한 살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 또 그 위로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집안의 혼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한로가 지나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어느 저녁, 이 씨는 달빛 아래 장독대 마당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잠든 시각이었는데도 항아리 하나에서 낮고 먹먹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웅 하는 소리였는데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무언가가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목구멍 깊숙이 눌러 삼킨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은 기묘한 소리를 낼 때가 있으니까요. 허나 이튿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각 해씨와 자씨 사이, 밤이 가장 어두운 그 틈에, 그리고 항상 같은 항아리였습니다. 12개 중 맨 왼쪽 끝에 서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그 항아리에서만 이 씨는 남편 최서방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최서방은 눈썹이 짙고 말이 없는 사내로 무슨 일이든 쉽게 동요하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날 밤 장독대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였습니다. 웅웅거리는, 그러면서도 왠지 슬픔이 묻어있는 소리. 그는 항아리 앞으로 다가가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항아리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려 하자 그 순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가 손을 댄 것을 알아챈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뚜껑을 열어 항아리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간장이 반 남짓 차 있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도 남다른 것도 그저 오래된 냄새와 짙은 색깔의 간장만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는 이도 있었고 오래된 항아리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허나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소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울음 같았던 것이 보름이 지날 무렵에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말소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높낮이가 있었고 리듬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밤마다 항아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서웠으나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를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즈음 마을에 낯선 노인이 하나 찾아들었습니다. 명색은 직관이라 했습니다.
등에 낡은 보따리를 메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솔치골 어귀에 나타난 그 노인은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최 씨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문도 두드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집 장독대에서 소리가 나지요? 최 서방이 기겁하여 뛰어나왔습니다. 어찌 아느냐 묻자 노인은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으로 들여달라 청했습니다. 노인은 장독대 앞에 서서 오래도록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묘했습니다. 흐리지도 밝지도 않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 언제부터 쓰셨소?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부터라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쩌면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일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항아리 밑을 보여주시오. 최 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항아리를 기울였습니다. 간장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항아리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이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항아리 바닥 한가운데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긁은 것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쓴 것 같기도 한 작고 일그러진 글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간장이 스며들어 검게 물든 탓에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허나 노인이 등잔을 가져다 가까이 비추자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복받으라. 최 서방과 이 씨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글자를 새긴 이가 있소. 이 항아리가 만들어질 때 아마도 저 글자를 새긴 손이 있었을 것이오. 그 손이 지금도 이 항아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오. 이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복받으라. 그 세 글자가 이렇게나 긴 세월 동안 항아리 바닥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대대로 이 항아리를 쓰면서 복을 누렸을 것이오. 그런데 올가을 무언가 크게 달라진 일이 있지 않소? 이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올 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장독대를 지켜온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임종 전날까지도 손수 정화수를 항아리 앞에 올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처음으로 이 씨 혼자 장독대를 맡게 된 첫 번째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사람을 알아보오. 오래 함께한 손길을 기억하지요. 그 손길이 사라지면 새로운 손길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오. 소리를 내며. 그날 밤 이 씨는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으로 삼키며 두 손으로 항아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서방이 일어나 장독대로 나가보니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살해도 못했다고 최 서방이 안타까워하자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젯밤 그 노인이 최 씨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을 사람 중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치골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 하나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러자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옛날 이 마을에 항아리 굽는 노인이 살았다 하더이다. 손가락이 닳도록 항아리를 빚으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던 이라 했지요. 그가 빚은 항아리는 오래간다 했고 오래갈수록 집안에 복이 깃든다 했습니다. 그 노인이 언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했지만 노파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이 씨는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랬듯,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그랬듯,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항아리 앞에 서면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등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것인지, 그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한데 뒤섞인 것인지,
이 씨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최 씨 집안의 경사가 겹쳤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맏며느리가 잉태를 했고 마을에 유난히 크게 찾아온 흉년에도 최 씨 집 창고만은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양식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장독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 뒤로도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남았습니다. 이 씨가 죽던 날 그의 딸이 임종을 지키며 장독대를 바라보았는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임에도 가장 오래된 그 항아리 뚜껑이 혼자 덜컹 움직였다 했습니다. 딸은 놀라 달려가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간장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을 뿐.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충청도 홍주 땅 어느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오래된 것들은 사람을 기억한다고, 오래 함께한 손길은 떠나고 나서도 그 자리를 맴돈다고. 솔치골 최 씨 집 장독대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 항아리가 아직 누군가의 손길 아래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닥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복 받으라.